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업황호전에 훈풍이 분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조선주 살펴볼 텐데요.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엄경화 연구위원은 뭐 조선하면 딱 대명사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 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별명. 창의력이 좀 떨어지는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주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선방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까지도 수주량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일단 올 초 들어서 수주 소식을 몇 개 공시한 회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을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은 별로 재미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내내 약세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주식이 잘 버텼다는 거지 저희가 절대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보면 수주는 2021년 상반기에 약간 피크를 찍고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 좋아질 건데 수주는 정말 괜찮을까? 이제 요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가민가 하시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좀 수주가 나와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 의원님께서는 그 올해 조선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그 특히 올해 수주가 양적으로 우세하다고 보셨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21년이랑 22년에 발주가 많이 나온 그런 선종들은 실제로 선박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은 선종들입니다. 컨테이너랑 LNG가 많이 나왔잖아요. 단순히 톤수로 보면 한 30에서 35% 정도 차지를 하는 선종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선종들은 좀 쉬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선종들이 주로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를 나르는 뭐 벌커 탱커 이런 선박들인데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선박들이 발주를 안 하고 쉬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쉰 기간 동안 나와야 되는 발주가 이제 이연되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올해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꼭 한국 조선업체들이 많이 받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발주량이 늘어나는 걸 눈에 좀 띄게 보이게 되면 오히려 다른 선종들도 성과가 하락하거나 이런 위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선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양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연구위원님께서는 한국 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꼽으셨어요. 이 이유가 있다면? 일단 저희가 이제 중간지수 회사로 알고 계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장하지 않은 사업회사 중에 현대사모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현대사모중공업을 더 이상 시장에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IPO에 대한 철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사업회사의 가치 상승을 조금 온전히 주가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한 영업 턴어라운드 하는 폭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상태가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21년 상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좀 점진적으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황이 가장 심한 업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업체를 저희가 뽑을 수 있을 것 조선사 같습니다. 중에서요. 네. 자, 그럼 한국 조선해양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저희는 있습니까? 16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거의 2배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전략이랄 게 없는 게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들고 계시면서 아무도 이익을 못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거 기대하고 수주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 수주 산업인 만큼 회복하는 거를 충분히 보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아니면 또 계속 홀딩하고 기다려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주력이 LNG선 아닙니까? 네, 그 특히 올해는 그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 또 일부 지연되었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최종 발주 이런 것도 결정을 할 거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조선사들에게 어떤 정도 상황입니까?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카타르에서만 나오는 LNG 캐리어를 한 50척 이상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2차 물량도 뭐 그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수십 척의 물량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것보다 만약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안 나오게 돼서 오히려 다른 데다 팔면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만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슬롯에 대한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변하고 있는 LNG 가격을 거의 다 반영해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나와주게 된다면 조선업체들의 그 기대 수익에 조금 더 높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꼭 이 두 프로젝트 아니라고 하더라도 LNG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제3국에서 발주할 만한 데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LNG에 대한 시장의 용처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내 조선 업체들한테 LNG 쪽에서 그렇게 뭐 악재성 뉴스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스를 받다가 네. 이게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LNG로 들여와야 될 텐데 이런 쪽에서 유럽 쪽의 수요는 없는가요? 이미 사실 유럽 쪽의 소요가 그 22년에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하게 된 해가 2021년인데 네. 21년보다 22년에 중국이 LNG를 덜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1등 국가가 덜 수입했는데 전 세계 LNG 거래 총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소분을 유럽이 다 커버를 했기 예. 때문에 22년에 그렇게 늘었는데 올해 만약에 그 잠자고 있던 중국의 그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원래만큼의 그 수주 증가분을 시장에 또 끌어온다라고 한다면 유럽이랑 중국이 동시에 시장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LNG 시장은 양적인 확장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한 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저 LNG 선 쪽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반대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출 물동량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데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지금 올 들어서 우리나라 뭐 좀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수익성 지표는 운임이 하락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전망은 어떻습니까? 운임이 하락하는 게 소비재 쪽에서 저희가 만약에 멈추게 될 것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금리를 건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갖게끔 만들어 놓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소비재에 대한 구매력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달 정도부터 지금 선진국에서 수입을 하는 완성 제품, 소비재랑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수입량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예.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바닥을 확인을 하려면 23년 상반기를 충분히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업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에 운임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좋아질 만한 그런 반전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서서히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와중에 그래도 해상 물동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LNG 쪽 예. 물량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 그동안 경제 활동을 쉬면서 안 수입해서 썼던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기 때문에 저희가 헤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중장비 뭐 아니면은 이제 산업재 막 이런 쪽에 해당하는 물동량을 날르는 쪽의 해운 업체들은 23년에 반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재와 관련된 영역은 23년은 이제 반전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 뭐 중국이 이제 어쨌든 간에 정책을 바꿔서 그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데 이미 그 시장의 기대는 경기 회복까지 가 있어요. 중국의 경기 회복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도 살짝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선과 달리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기대가 큰데요. 이거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요가 더 감소할 위험은 상당히 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거의 수입 물동량에서 감소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감소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레벨 다운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23년에 배가 많이 인도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원자재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60%의 배들은 발주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 쇼티지로 인해서 올해 운임에 좀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상황이라 저희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원님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대장 선종이 탱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제일 필요 없던 화물 중에 하나가 기름이잖아요. 저희가 제트기 안 뜨고. 그렇죠. 예. 집콕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이번 설 연휴 때도 그러긴 했지만 이제 국제 여객이 거의 다 재개되고 있고 예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어서 이제 각국의 항공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이 23년 말 정도면은 거의 옛날만큼 국제 노선을 다 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 수요는 20년 대비 21년, 21년 대비 22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23년에도 22년 대비 오일 수요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일단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수주 잔고가 제일 없는 선종 중에 하나가 탱커입니다. 그래서 거의 4%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면 실제로 23년에는 해체되는 물량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배가 안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화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요즘에 유일하게 운임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종 중에 하나가 탱커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교체 발주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탱커는 성과가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적극 수주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던데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막 2만 TU 막 이런 정도 되는 2만 박스 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2억 불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것보다 좀 작은 1만 TU 정도가 이제 한 1억 불을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탱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제일 큰 한 30만 톤 정도 되는 초대형 유조선이 한 1억 2천만 불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되게 큰데 이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사실 운임이 받쳐주면 이거에 대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희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작은 컨테이너보다 오히려 맨아워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맨아워 대비해서 단가로 친다라고 한다면 탱커가 무조건적으로 싸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컨테이너나 LNG가 워낙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탱커에 대해서 조선소들이 조금 발을 안 뻗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쪽 수요가 죽고 이쪽에서 수요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수주를 받아들여야 되는 국면으로 가겠죠.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쪽은 좀 흐림, 네. 그다음에 벌크선이나 탱커 쪽은 좀 맑음이라고 맑음, 표현해야 네.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쇄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양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마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중국이 수주 1등했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영역은 중국이 많이 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톤수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그 선박의 톤수가 중국보다 원체 작은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 자체가. 근데도 불구하고 1등을 했다는 건 실제로 발주량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발주량이 잘 받쳐주게 되면 서로 출혈 경쟁하지 않고 저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높이면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잔고를 계속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전체적으로 조선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조선주 투자 작년부터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는 플러스 수익 구간이신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고 이제 올해 저희가 거의 이제 양치기 소녀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닝 시즌 때마다 요번이 마지막 적자다라는 얘기를 대단히 오래 했었는데 올해 어닝 시즌에는 그 얘기 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오는 것도 보시고 수주 나오는 것도 좀 확인하시면서 그때 이제 기분 좋게 아웃하실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올해 연말쯤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김학균 센터장이 전에 한번 작년 연말에 그것도 이건 내가 잘못 봤다라는 반성문도 쓰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물론 욕도 많이 드시겠지만. 거짓말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